이번 시간에는 과급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과급장치 정비의 28페이지부터 5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나에게 맡겨라 백광렬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과급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과급장치 점검, 진단, 조정과 함께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이 본격적인 학습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터보 엔진 중에는 WGT와 VGT가 있던데 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WGT는 웨이스트 게이트 터보 차저의 약자입니다. 터보 차저에 의한 과급 압력은 높아질수록 과급 효과가 좋아지지만 너무 높아지면 엔진 노크나 이상 연소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때 터보를 장착한 차에는 일정한 과급 압력을 넘지 않도록 과급 압력 제어 장치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웨이스트 게이트 터보 차저는 과급 압력을 기계식으로 제어하기 위해 웨이스트 게이트 액추에이터를 부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VGT는요? 예, VGT는 가변 용량 제어 터보 차저로 배기가스의 흐름을 이용하여 흡입 공기량을 증감시키는 터보 과급기의 일종입니다. 운행 중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과 배기가스의 속도는 실시간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터보에 의해 흡입되는 공기량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가변 용량 터보 차저입니다. 엔진의 작동에 따라 가변 흡입 날개에 의해 터빈 입구의 배기가스 유로 면적을 변화시키고 고속, 고부하 및 저속, 저부하 조건에서 터빈 전달 에너지를 증대시켜 엔진 출력 향상과 차량 가속 성능 향상, 연비 향상 등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WGT보다 VGT가 더 우수한 엔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연비 향상과 출력, 토크 등에서 좀 더 발전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과급장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 빨리 본학습으로 가고 싶지만 그래도 VJ 엔진맨을 만나고 가야겠죠? 엔진 정비 스타트! 과급장치 고장, 이럴 때 의심해보자. 과급장치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해 의정부로 향했다. 문제의 과급 차저 차량 발견!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산업현장교사 오영동이라고 합니다. 차량 운전 중에 과급장치,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터보차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부분이 터보차저 과급장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속을 할 때 그 연소실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터보차저가 장착이 되는데요. 그때 이상이라고 판단될 때는 가속할 때 색다른 가속의 흐름에 맞게 엔진 회전수에 맞게 엔진 소리가 커진다거나 아니면 가속이 불량한다거나 아니면 출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즉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쪽에 터보차저의 이상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흑연이 쫙 나오죠. 그다음 거꾸로 배견이 거꾸로 막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터보차저 불량이죠. 이제 배견이 나오는 경우는 이 안에 이제 오일이 돼서 오일실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배기장치 후단에서 배견이 쫙 나오는 경우, 반대로 흑연이 나올 경우에는 이쪽에 터보차저가 제대로 과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그때 흑연이 발생됩니다. 흑연이 나올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 압축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배견이 나올 경우에는 그
올실이 파손되어서 오일이 나오면서 하얗게 나오는 거죠. 배견이. 터보 차저의 정상적인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급을 위해서는 터보 차저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정비나 교환을 필요하죠. 주로 대부분 이제 터보 차저 전체 아세이를 교환하는 그런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아항! 이럴 때 꼭 과급장치 고장 확인해야겠네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이런 현상을 보일 때 과급장치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과급장치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NCS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과급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급장치 정비 중 교환, 수리, 검사하는 방법에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과급장치 관련 부품들의 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 교환 부품을 확인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분해, 조립 절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과급장치 교환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 지침서에 따라 교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부품을 확인할 수 있고 과급장치와 관련된 진단 내용에 따라 과급장치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 후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과급장치를 검사하고 이상 유무를 판독할 수 있고 시운전, 장비를 이용한 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품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검사 결과를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과급장치 관련 부품에 대해 살펴보고 과급장치 관련 부품을 순서대로 탈착하여 교환, 주어진 과급장치의 수리 가능 여부 판단 수리, 진단 장비로 과급장치를 진단하여 고장 코드를 검사하고 VGT 점검 후 고장 수리, 부스터 압력 센서 점검 방법과 고장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는 엔진 본체 정비, 냉각장치 정비, 윤활장치 정비, 연료장치 정비, 엔진 점화장치 정비, 흡배기 장치 정비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VGT 액추에이터, 부스터 압력 센서, 인터쿨러, 압축기, 터빈 축,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 구동 베어링 등이 있습니다. 제가 과급장치를 교환, 수리, 검사까지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네요.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으시면 학습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마음을 천천히 추스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선생님, 이번에 배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과급장치에서 터보 차저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터보 차저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 장치가 우리가 얘기하는 터보 차저라고 하는 거죠. 요 그렇죠? 장치, 예. 요 장치가 터보 차저고 네. 이 터보 차저하고 배기 다기관 또는 배기 매니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배기 매니폴드하고 터보 차저하고 아셈블리를 해서 탈거를 한번 해보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수 씨가 네. 자, 그쪽에 있는 이 스피드핸들을 이용해서요. 자, 여기 있는 볼트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자, 네. 예. 뭐든지 사람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약간 이쪽으로 와서 자 이렇게 해서 예 풀어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예. 가스켓이 떨어졌으니까 가스켓 풀어주시고요. 됐습니다. 예 잠깐 이거 좀 가지고 계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제가 배기 매니폴드에 고정 볼트를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기 매니폴드 고정 볼트가 총 몇 개지요? 지금 하나, 둘, 셋, 다섯, 넷,
7, 9, 10개인가요? 네. 예, 총 10개로 구성이 돼 있죠. 자, 모두 탈거하겠습니다. 이것도 푸나요? 예, 그것도 이제 나중에 풀어 주셔야겠죠. 아, 나중에요? 예. 자, 먼저 한번 풀어 주실래요, 그러면? 예. 이거 제가 아까 예, 풀어놨는데. 탈거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저기 예. 상당히 많네요. 상당히 많네. 이제 공구 사용도 아주 숙련이 됐습니다. 네. 예. 밑에도 하나 있는데 밑에는 자, 예. 예, 됐습니다. 자, 얘를 탈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저를 주시고요. 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볼트를 자, 탈거가 자, 지금 마지막 볼트를 풀고 있는데요. 네. 이게 툭 하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는 자, 끝에 마지막에 손으로 풀어 주시고요. 야, 이거 좀 잡아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고 드러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시는 요 매체가 지금 이쪽 있죠? 이쪽을 우리는 배기 매니폴드, 배기 다기관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네. 요 부분을 우리는 터보차라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기 있는 볼트를 탈거하면 네. 배기 매니폴드하고 그다음에 터보차저하고 이제 분리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터보차저 탈거가 네. 끝났고요. 네. 이제 조립은 역시 역순으로 진행을 그렇죠. 하면 되겠죠. 아,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자, 조립을 할 때 잠시 한번 들고 계시고요. 무겁죠? 예, 조심하시고. 무겁네요. 자, 요게 지금 여기 보시는 요 매체를 보고 우리는 가스켓이라고 합니다. 가스켓. 그래서 이런 가스켓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쓰면 교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켓들은 별도로 주문을 해가지고 신품의 가스켓을 끼워주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꼭 명심하시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불회조립용 엔진이기 때문에 그냥 장착을 하고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나는 잡아주시고요. 항상 이게 툭 하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안전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툭 하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잡아준 상태에서 볼트 하나 정도를 충분히 손으로 조일 수 있는 데까지 조여주시면은 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여놓으면 어떠한 경우도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립하실 네. 때 주의하시면서 네.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나머지 볼트들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한번 같이. 예. 자.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권만 돌려주시면은요, 나머지는 공구를 이용해서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트가 지금 남죠? 여기 있습니다. 남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요거 장착해야죠. 그죠? 네. 요 매체 아까 이렇게 들어가 있었었죠? 자, 여기 주십시오. 예. 자, 요 부에 아까 가스켓이 하나 있었죠? 네. 예. 가스켓 자 살짝 띄우시고 미안합니다. 자, 줄게요. 예, 넣어줘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공구를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네. 자, 현수 씨가 요거 좀 주십시오. 예. 예, 이렇게. 예,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볼트 하나 남았네요. 네, 볼트 예, 하나 남았죠. 어디에서 지금 조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자, 이게 원래
하나 더 저기 서비스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보통 서비스 준 거 아니에요? 분해하고서 네. 조립할 때는 항상 이렇게 남더라고요. 네, 원래 그 옷 살 때도 단추 몇 개 더 들어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고 네. 항상 얘는 여유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요. 없으니까 네. 남으면 뭔가 어디서 누설되거나 셀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조립을 할 때 조립할 때를 고려해서 분해할 때도 눈여겨서 잘 봐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볼트가 이렇게 남으니까 조립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놓고 체크를 해놓는다든가 내지는 요즘 뭐 스마트폰 아주 좋죠, 그죠? 네. 사진을 한번 딱 찍어놓고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조립할 때 그 봐가면서 하면은 조금이나마 더 수월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네. 숙련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가 남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네. 아,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자, 예. 아, 손이 안 들어가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공구로 네. 빠르게 한번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수 씨 마지막에는 뭘로 조여야 될까요? 마지막에는 네. 우리 토크렌치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네, 토크렌치. 토크렌치, 네, 그렇죠? 토크렌치. 예, 그래서 네. 자 공구로 빠르게 조인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너무 세게 조여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조여도 안 되기 때문에 규정의 토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마지막에는 균일한 힘으로 네. 조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조립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볼트를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터보 차저랑 그다음에 배기 매니폴드, 네, 배기 매니폴드 저희가 함께 탈거하고 다시 붙여가는 것까지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실습할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본 차량은 디젤 엔진에서도 터보 차저가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엔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터보 차저는 예전에 사용했던 기계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계식의 WGT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그 터보 차저를 제어하는 그런 장치가 썼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예전에 기계식 타입이라고 보면 요 근래 와서는 이제 VGT라고 하는 터보 차저를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거에서 좀 더 진화된 EVG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차량 뒤에 그 트렁크 쪽에 이렇게 보면 EVGT라고 써져 있는 차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예, 그것은 결국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가 직접 터보차저들을 이제 제어하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동력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을 테고 터보차저의 가장 최적 상태를 제어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터보차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진단기를 활용해서 센서의 어떤 파형이라든가 또는 자기 진단,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고장 코드가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센서가 출력되는 값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진단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진단 장비를 차량과 통신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진단기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한번 오실까요? 네. 예. 자기 진단기라고 하는 것을 차량에서 직접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케이블 단자 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끼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기 진단 커넥터 터미널 단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진단기 제일 끝 부분에 케이블 끝에, 자, 여기 홈이 일치하도록, 자, 이렇게 해서 갖다가 꼽아 주시면 됩니다. 참고 하나 하면은 예전 타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자 제어가 거의 처음 나왔을 때는 별도로 전원도 연결시켜 줘야 되고요, 기기에다가. 그 다음에 또한 어떤 별도로 지금 여기 잭을 빼면 여기 케이블이 별도의 제조사별로 전용의 잭이 있었는데, 요즘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갖다 꼽아서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장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별도 전원이 없어도 이 선을 타고서 통신도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고요. 당연히 진단작용을 하려면은 무조건 시동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키가 온 상태가 되어야만이 진단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죠. 자, 설치된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놓고 문을 살짝 닫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진단기를 설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차량에 시동을 좀 걸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센서 출력 자기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지금 해당하는 자동차는 진단 결과 정상이라는 문구가 뜨죠. 그래서 자기 진단한 결과 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ESC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전 단계로 넘어가죠. 전 단계로 넘어가고 커서를 내려서 자, 엔터를 치면은요. 센서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서 출력을 엔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센서들이 지금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액정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센서가 굉장히 많죠? 네. 예, 센서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 매체마다도 요즘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부스터 압력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스터 압력 액추에이터를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F1 키가 고정 키인데 고정을 시키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부스터 압력 센서 전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두 개를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스터 압력 액추에이터가 77% 정도의 어떤 그 듀티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스터 압력 센서의 전압이 약 한 1.67V 정도 나온다고 지금 지침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이 자체에서 우리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파형 분석기를 이용해서 분석도 할 수 있지만 이 자체에서도 파형을 검출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F4번 키가 파형이라고 하는 키인데 파형 키를 한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의 파형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현수 씨 네. 미안하지만 가속 페달 한번 밟아줄까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네.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파형이 계속 뜨고 있는데 예, 잠시만요. 예, 가속 붕 밟으세요. 끝까지 세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뭔가 파형이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스터 압력 센서의 파형과 그 다음에 부스터 압력 액추에이터가 반비례 관계로 해서 서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파형 분석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는데 그죠? 들었습니다. 아, 들었죠? 네, 들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네. 동영상 다시 한번 참고하실 제가 거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압력 센서의 파형을 검사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요. 네. 터보차저에서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터보차저를 작동하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액추에이터의 단품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출력 전압은 얼만큼 나오는지 그 다음에 센서의 전압이 정상적으로 배터리 전압이 인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수 씨가 잠깐 이것 네, 좀 들고 한번 있을게요. 잡아주시고요. 네. 예. 자,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대략 한 0.5 메가옴 정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네. 예,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측정이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센서의 출력 전압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커넥터를 일단은 꼽아주시고, 자, 그래서 먼저 센서의 전원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 들어오고 있는지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은 배터리 마이너스 쪽에다 한번 대주시겠어요? 자, 이쪽이 마이너스 쪽입니다. 이쪽이요? 그냥 꼭 이렇게 잡아도 안 죽습니다. 아, 안 줬어요? 안 죽어요. 자. 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꾹 이렇게. 눌러주시고, 네. 자, 여기 전압에다 지금 레인지를 맞춰놓고요. 자, 전압을 쟀더니, 자, 대략 한 13V, 14V 정도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컴퓨터에서 또는 배터리 전압이 지금 센서 쪽으로 정상적으로 전압이 공급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봤었고요. 네. 자, 이번에는 센서의 출력값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자, 센서의 출력값은 자, 단자를 좀 바꿔놓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대주시고, 네. 자, 이번에 이쪽 단자의 전압을 쟀더니, 자, 얼마 나옵니까? 대략 뭐 한 8V 뭐 이 정도 나오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맨 마지막 거의 센서 출력값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한 9V, 10V 정도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센서의 전원도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센서의 출력도 역시 정상적으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급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 이슈가 많이 됐던 터보 엔진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정비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흥미로웠고요. 시기가 적절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니 저야말로 뿌듯합니다. 그리고 터보 엔진은 계속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엔진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엔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과급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차저 탈거 방법은 배기 매니폴드를 지지하는 볼트를 풀어 탈거한 후 배기 매니폴드에서 볼트를 풀어 터보차저를 탈거합니다. 그리고 조립은 탈거의 역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분해 전에 조립을 위해 그림 또는 사진으로 조립 상태를 인증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기진단기 사용 방법은 케이블 단자함을 열어 자기진단 커넥터 터미널 단자와 자기진단기 케이블과 연결합니다. 이때 자기진단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시동이나 키 온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진단기에서 진단을 원하는 항목을 찾아 F1키를 누르면 해당 항목이 고정되고 고정한 항목의 파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F4키를 누르면 됩니다. 액추에이터 단품 점검은 측정 전 사전 작업으로 액추에이터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분리한 액추에이터 커넥터에 멀티 테스터기를 활용해 저항을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센서의 전원 공급 점검은 액추에이터 커넥터를 다시 연결한 후 센서와 배터리 마이너스를 멀티 테스터기로 전압을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센서의 출력값 점검은 센서 출력 단자와 배터리 마이너스를 멀티 테스터기로 전압을 측정합니다.